이 책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일밖에 없거든요. 이때까지 유통이든 장사든 하신 분들 보면 다 이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이렇게 키워드가 안 잡히는데 상품성이 자신 있는 상품은 스톱하면서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MD의 도움 받는 곳으로. 사업가들은 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책 쓰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수익이 더 큰데 굳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뭔지, 이 책을. 아니, 외로워서 쓰는 거예요, 책은. 이걸 쓰면은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만나진 않더라도 뭐 이렇게 접점이 생기면서 교감이 되잖아요.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시를 왜 쓰냐 그러면 사실 외로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 재밌다, 그거 느끼는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 책도 사실은 뭐 20년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제 내가 아는 걸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후배들한테 뭐 남기자, 그건데 사실 이거 쓰면 재밌잖아요. 강의도 하고 뭐 네, 그렇죠. 이메일도 오고 도움됐다는 얘기도 있고 인터랙티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거랑 비슷한 거죠 뭐. 그러니까 상품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물건 사와가지고 터지고 막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순위 올라가고. 네. 똑같은 거지 얘도. 돈만 쫓으려 보면은 사실 더 효율이 있을 수 있겠지. 이 책도 재밌게 하려고 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 안 좋을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내 입장에서는 좀 까먹은 거지 뭐.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근데 약간 싫어하실 분들도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많이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벌었으니까 재미를 추구할 수 있지. 근데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1편에서 얘기했지만 그 재미라든지 삶의 퀄리티는 그게 비례한 건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책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이때까지 장사하면서 그나마 봤을 때 제일 확률이 높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성공의 소박, 중박, 대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소박을 위해서는 이 책은 사실은 아니죠. 근데 중박, 대박을 위해서는 사실밖에 없거든요. 이때까지 유통이든 장사든 하신 분들 보면 다 이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온라인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온라인 내에서만 모든 일을 끝내자 랐던 게 대다수였어요. 이 책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넘어와라, 내가 발로 뛰고 박람회 가서 직접 좋은 아이템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 메인 이야기인데, 기존의 온라인 시장만 바라봤던 분들한테는 신선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가 책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책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찾으면은 1688 이야기 하잖아요. 좋은 제품 걸릴 확률은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시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온라인 사업을 출발하기 좋을지. 오늘 판 요약인데 결론은 뻔해요. 3배수 이상 나는 물건, 그리고 나만 팔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고, 뭐 저는 이거를 이제 상품성, 독점성, 지속성, 이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3가지가 갖춰져야지만 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결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생산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오는 게 정답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1688 알리바바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과거에 없던 어마어마한 이 툴이에요. 사진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쇼핑몰 같은데 잘 팔리는 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바로 도매처가 나온다는 거죠. 이 2개를 같이 활용을 하면 돈을 벌어요. 옛날보다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이 2개를 다 해야지. 그러니까 해외 소싱처 공급처에서 물건 사오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은 단점이 뭐냐면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많이 팔리면은 여기서 사고 싶은데 조금씩 안 판단 말이에요. 얘네들. 많이 사야 되지. 그럼 1688 알리바바에서 조금씩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1688에서 조금씩 사다가 여러 개 깔아놓고 그 중에 대박 나면은 공장에서 사오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1688 알리바바에서 파는 상품을 공장을 찾기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단절 기간 동안에 사오면 또 안 팔리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먼저 소싱처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다니면서 물건이 뭐 얼마에 파는 공장들을 다 찾은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알리바바 1688에서 사다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터졌을 때 바로 사지. 여기서 사다가 3배수 붙여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이게 2개가 정보가 분리가 돼 있으면은 딴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공장에서 물건을 사온 걸로 돈을 버는 거지, 1688 알리바바 혹은 위탁 물건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다 이미 경험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다른 것 같아요, 기존 이야기랑. 그러니까 이게 1688 알리바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사실 이거 없이도 좋은 공장이라는 업체가 갖고 있는 그 상품 풀이 어마어마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1688 알리바바 같은 거 몰라도 1688 알리바바에 있는 거는 이 공장 이 바운더리 이만큼밖에 안 돼.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1688 알리바바 사는 건데, 실제 가보시면은 살 거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유라든지 광주 같은 데 도매상가 가면은 공장이 나온 경우도 많아요. 조금씩 파는 도매상에도.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확보되는 물건들이 도매상에도 있어요. 그 물건들만 가지고도 한 달에 뭐 한 몇억 이상 팔았어요. 조금씩 사도 할 수 있고 마진도 많이 나오니까. 정리해보면은 알리바바는 도매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일부 공장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매상가도 도매상이 대부분이지만 공장이 거긴 조금 더 많아요. 마진 많이 붙여서 조금씩 살 수 있는 데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공장인 건데, 뭐 돈이 한 내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5개를 도매상가에서 사고 5개는 공장에서 좀 배팅을 하는 거죠. 근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도매상가에서 거기다 다 써도 되고, 지금같이 알리바바하고 1688이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경우라면은, 저 같으면 이제 제가 확보된 공장에 있는 풀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 1688 알리바바에서 이제 물건 테스트 하겠죠. 그러니까 1688 알리바바 물건 가지고 매출을 뭐 10억, 20억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이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장 물건이 하나 터지면은 이게 한 개가 뭐 10억, 20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688에서 그 100개를 내락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 공장 중에 한 개만 찾아도 이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거든요. 이거 한 개가 우리나라 내가 1등이 되면 되니까. 1688 있는 공장 찾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그 정도 찾거든, 사실 가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질문 있어요. 질문. 지금은 아이템을 어떻게 소싱하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이야기 주시는 거는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기존에 키워드가 잡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내가 키워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은 어렵거든요. 제품 세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서 키워드가 발생이 돼야 되고 광고를 해서 입소문을 터뜨려서 그게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 외에 선생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무엇인지. 자, 일단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섞여 있는데, 네. 둘 다 중요한 얘기고, 저는 독창적인 물건만 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잘 팔리는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공장을 찾아요. 그거 또 해요, 당연히. 이제 나만의 독창적인 물건을 가는 게 정답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위험 부담이 좀 있잖아요. 네. 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박 나고 있는 물건을 마진 3배로 내가 사올 수 있는 곳을 찾는 걸 해요. 근데 이건 오래 못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해외 소싱을 갈 때 이 두 개 다 해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없는 상품. 키워드가 없는 상품은 첫 번째로는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이제 키워드가 분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사냐 싶을지 몰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잘 팔릴 만한, 판단을 내릴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보면은. 증거는 없지만 열이면 열, 딱,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잘 팔리겠다, 이 가격에 이라고 공감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은 뭐가 문제냐, 근데 얘는 키워드가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스토팜이 답이 아니에요, 영업할 때가.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어디냐? MD가 상품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쇼핑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담당하고 있는 MD가 자기네 쇼핑몰의 어떤 차별화라든지 고객들의 어떤 뭐 등등등을 위해 가지고 이 물건은 내가 좀 상단에 노출을 시켜줘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D의 권한이 작용하는 쇼핑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오늘의 집이라든지 뭐 집구믹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MD가 정해주거든요, 위치를. 네. MD 역량 반, 시스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먼저 찾아가야 되죠. 그럼 이제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그런 데 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인 티켓몬스라든지 뭐 위메프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거기도 MD가 꽂아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키워드가 안 잡히는데 상품성이 자신 있는 상품은 스톱하면서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곳으로 가야 돼요. MD의 도움 받는 곳으로. 업계마다 다 이런 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일단 노출이 좀 되고 댓글이 붙고 리뷰가 붙으면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살 사람들이 네이버 스톱함도 검색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적립금도 있고 내가 페이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역전이 돼요. 네이버가 워낙 이 쇼핑이 크기 때문에 이제 리뷰 쌓이고 이제 댓글 쌓으면 사실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쪽은. 왜냐면 여기는 수수료도 비싸고 또 노출이 항상 오래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 여기는 이제 털고 네이버만 이렇게 그냥 두면 되는 거죠. 진짜 실무적인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선 중요한 거는 MD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꽂아줄 MD.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 이거 저는 이제 소셜커머스 팀원을 오래 있어 알잖아요. 네. 무조건 그거는 답이 없어요.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업이 잘 되냐? 이게 계속 보내면 돼요. 아, 이메일? 찾아간다고 그러고 전화하고 계속. 그래서 그걸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더 이메일 보내고 똑같은 상품이라도 이렇게 기획하고 저렇게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 바꿔서 한번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거기에 안 넘어갈 MD가 없어요. 상품이 좋다면은. 상품이 그지 같다면 안 되겠죠. 진짜 실무적인 팁이었던 것 이제 같아요. 내상해볼까봐 안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면 습관이 돼요. 계속 해요, 그냥 쭉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봤던 거는 박람회를 중요시 하시고 좋은 제품이 많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의 한 90%는 부업 혹은 약간 다리만 걸쳐놓고 이런 마인드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이 박람회라는 게 좀 진입장벽이 있어 보여요.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박람회를 가고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었어요. 그분들도 도움이 될 만한 책인지가 궁금해요. 5년 전만 해도 네. 이게 좀 말이 안 됐어요.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 하려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직원도 있고 이런 회사들만 이걸 했는데 5년 전으로 해서 싹 바뀌었어요. 일단 한 방에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캔톤 페어거든요. 엄청 많은 카테고리고 사이즈도 엄청 크고 최근 5년부터 엄청 커졌고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캔톤 페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 걸치신 분들 또 가능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옛날에는 뭐 패브릭 살려면 상해 인터텍스트 가야 되고 뭐 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물건 살려면은 개인들이 그걸 다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그가 5년 전부터 확 좋아졌고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원스톱이거든요. 백화점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게 됐죠. 비용도 뭐 4박 5일에 한 80만 원? 그럼 80만 원이면 여러분들 3박 4일 뭐 다낭 갔다 오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쉬는 날 갈 수도 있고 연찬에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할 수 있다로 느껴지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부터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 와야지 제대로 작전을 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그럼 이메일로도 거래가 가능한지. 매번 중국에 갈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페어에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이메일만 하죠.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통관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통관사가 다 해줘요. PI라고 저기 프로덕트 인보이스라고 이제 견적서를 달라고 하거든요. 가면은 네네. 페어 가면은 그것만 일단 공부하신 다음에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PI 달라. 내가 물건 고르고 뭐 MOQ 정한 다음에 PI를 달라 그러면 PI가 와요 이메일로. 그거 가지고 통관사한테 이메일 보내고 나 어느 페어 갔다 와가지고 이 업체한테 이 물건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통관사가 다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통관사가 못하는 거는 나보고 어떻게 해라고 또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업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해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뭐 막 대단한 것만 자기만 아는 것 같고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통관사 전화해보고 구청 전화하면 뭐 다 가르쳐줘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은 직접 가서 유통을 하는 게 부업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실제로 네. 이 해외 소싱이란 거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가 않아요. 한번 물건 고르고 PI 오고 그 다음에 성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표시 그거 보내고 혹시 뭐 바코드 쓰시는 분들은 또 바코드 보내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 일들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하루에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 한 3번씩 해가지고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져요. 단기간 투하돼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일이 많지가 않죠. 부업으로 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은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이거든요. 품 하나 자본금을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10개 물건을 테스트해보고 싶다. 네.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1688에서 샀다. 그러면 뭐 얼마 들겠어요? 100만 원, 200만 원이면 10개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유의미한 테스트 할 수 있게 통관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다 싶은 물건이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땐 돈을 써야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인 거예요. MOQ라는 게 이제 이 디자인당, 사이즈당, SKU 단위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대략 100만 원 보시면 돼요. 한 아이템당. 내가 좀 욕심이 나가지고 뭐 세 사이즈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300만 원 쓰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돈 들어가는 게 내 의지에 따른 다른 거죠. 그쵸. 예.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크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사실 가장 궁금한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거든요. 성공한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엄청 많죠. 우리 업계에 있는 데 보면은 개인들이 거의 50%예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쪽 카테고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브랜드가 그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강도가 적어요. 사실 개인이 훨씬 더 잘하는 이유가 상세 페이지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브랜드들은 상세 페이지를 대충 해요. 왜냐면 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나를 아끼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뻔하게 나와요, 기계처럼. 그거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나 컨텐츠 만드는 친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에 영혼을 다 쏟고 뭐 이렇게 해서 찍고 저렇게 해서 찍고 썸네일도 계속 바꾸고 될 때까지 계속 바꾸잖아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더 유리하죠, 이런 카테고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개인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10원 버는데 대기업은 이거 팔아가지고 30원 버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거 가는 순간 대기업은 점점 이 싸움에서 밀리게 돼 있어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월급을 주고 쓰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처럼 승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다 네. 독립해요, 지금. 개인 사업해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겠다라는 게 좀 더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와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책을 내셨잖아요. 10초 PR. 이거는 10초 드릴게요. 제가 쓸 때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교과서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다음 부족한 거는 이런 인터뷰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분야든 간에 A부터 Z까지 일단 교과서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응용을 하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말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삶의 퀄리티인데 돈도 돈이지만 돈을 버는 과정이 즐겁고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밖으로 좀 돌아야 돼요, 사람이. 이 유통업계에서 꼭 필요했던 게 이제 물건을 사러 다니는 거였거든요.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사실 돈 벌기도 힘들고 돈을 버는 과정도 괴롭고 사람도 망가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선에선가 제대로 이걸 하려면 만나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